작년에 30배 전설을 써내린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상승 초기 때 생각이 많고 짧게 먹는 쫄보라서 초대박을 내지 못했지만 분석 하나는 정말 완벽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고점 근처까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와서 정확하게 제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장 마감이랑 종목 분석에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초대박이 날 줄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30배. 물론 주식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몇 토막이 나긴 했지만 이런 초대박을 잡기 위해서 제가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꼭 잡기 위해서 신규주 전용 계좌에서 무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신규주에서 이런 초대박이 나온 것인데 이런 종목은 주기가 길지는 않아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이지만 신규주에서는 꼭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시장 관계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만 30배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3배 이상 쉽게 가는 종목들은 신규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신규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신규주는 공매도에 영향이 없으며 새하얀 도화지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라 제대로 된 세력이 매집을 제대로 해준다면 몇 배씩 올라가는 게 정말 수월합니다. 일반 종목들과 다르게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신규주에서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2배 뻥튀기만 돼서 제가 기회를 잡지 못하지만 나중에 좀 진정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이 될 경우에 제대로 된 세력이 신규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신규주 계좌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몇 배씩 올려주는 이 세력들은 뻥튀기가 심한 종목에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주를 모아놓은 관심 종목인데 최근 종목에서는 초대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대박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신규주에서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은 일단은 이 공모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 경쟁률도 낮게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박셀바이오 보시면 희망 공모가가 하단에서 확정이 되었으며 경쟁률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관의 경쟁률도 94대 1. 세력들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기관이랑 개인이 아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 뻥튀기가 되지 않는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최근에 신규주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상장하는 것마다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뻥튀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모주를 하면서 좋긴 하지만 이 공모주를 해서 버는 돈보다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 다음에 박셀바이오 같이 대박이 나는 종목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생각합니다. 청약 넣어서 이렇게 2배 먹으면 수량이 적다 하더라도 꽤나 짭짤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상장한 거 보시면 쿠콘 77, 해성 TPC 100% 2배, 이삭 엔지니어링 2배. 그냥 이 종목이 무엇을 하는 종목인지 상관없이 수요 예측이 강하고 기관의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개인의 경쟁률이 높고 장의 가격, 크게 의미가 없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2배씩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스펙도 이게 한 몇 년 주기로 상장하는 것마다 대박이 날 때도 있긴 있지만 요즘엔 스펙이 거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스펙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열기 때문에 2배씩 시작해서 이걸 2배 매수하는 신규 진입자들만 계좌가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공모가보다 마이너스 2%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어서 최근까지 주가가 저점에서 2배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이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시작할 때만 그냥 뻥튀기가 되지, 이 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동원해서 뻥튀기 아무 의미 없이 되지, 그 뒤부터는 추세가 그냥 끝까지 우하향입니다. 힘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최저가, 시장이 어떻든 간에 거래량 줄면서 최저가. 청약 넣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봤을 때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분위기로 인해서 아무 의미도 없이 2배 뻥튀기 되고 끝까지 폭락하고, 2배 뻥튀기 되고 끝까지 폭락하고, 운 좋은 것은 상장하고 나서 초기 일주일 정도만 변동이 이렇게 있다가 또 최근에 2배 뻥튀기 되었음에도 가끔씩 대박 나는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초기에만 잠깐 반짝이다가 그대로 최저가까지 내려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 신규 진입자들만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구조라서 이게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주주들은 재미를 좀 보겠지만 이 구조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공모가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2배 뻥튀기, 그리고 폭락, 거래량 붙지 않고 시장에 관심 받지 않으면 이렇게 어디가 바닥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는 날에도 계속해서 최저점, 지수가 반등하든 상승하든 계속해서 최저점. 상장할 때는 뭐 주가가 3배, 4배, 5배 오를 것 같은 분위기로 상장을 해놓고 2배 띄워놓고 그 뒤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공모주주들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구주주들만 재미를 본 다음에 누군가는 반토막이 나서 끝까지 물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서 박셀 바이오 같은 대박이 나오기 위해서는 뻥튀기가 되는 것이 멈춰야 됩니다. 시장의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심할 정도로 줄어든다면 이 무작정 2배 뻥튀기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한 몇 달 동안은 신규주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상승장이 아니고 그냥 뭐 2019년, 2018년, 2017년 그때는 신규주가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뻥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모가 근처에 시작하고 가끔씩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한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서 대박나고, 그리고 분위기 좋을 때는 모조리 뻥튀기가 되면서 2배, 60%도 많이 튀겨지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60%가 아무렇지도 않게 튀겨지고 그냥 100%씩 튀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시면 2019년, 2018년 이 지나온 길을 보시면 신규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대박이 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연말에는 상장하는 종목들이 몰려서 상장하는 것마다 마이너스 10%. 이때는 공모주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튀겨봤자 30%, 26%. 지금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공모주 해봤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박셀 바이오 같은 대박 종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초가 근처에서 시작을 하거나 시초가 밑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단기간에 빠지지 않고서 그냥 고점을 유지해주면서 시장에서 눈에 띌 만큼 거래대금이 몰린다면
이렇게 하루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면은 이 추세를 이용해서 잠깐 단타로 대응하겠지만, 2배 튀겨진 종목들은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좀 길게 볼 목적으로 들고 가다가 반토막 나서 어디가 저점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같은 대박 종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하고 상장한 다음에 박셀바이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초기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항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시작하고 나서 이게 안 좋은 종목이라면 다른 종목들처럼 거래량이 끊긴 채 이런 식으로 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좋은 종목이면 그냥 이런 식으로 끝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끝까지 내려갈 텐데, 그 종목이 뭔가 수상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좀 쓸만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장 초기 고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거는 매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차트이긴 하지만 저는 이 급등하기 전부터 10월 20일부터 왜 빠지지 않는가,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몰리면서 왜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실제로 신규주에서 급등주가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종목이 이런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뻥튀기 되지 않고 상장한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빠지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신규주마다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저런 종목이 나온다면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뻥튀기 된 것들은 단기간에만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해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일회용이라고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계속 떨어진다면 매매를 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황금선을 찾아주게 된다면 주가는 5만원 돌파해서 또 신고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종목의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뭐 쳐다도 안 보겠지만 떨어지지 않고 황금선을 회복해준다. 회복해서 종가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2배 뻥튀기 된 종목이라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없지만 다시 그 다음 1차, 2차, 3차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또 언제라도 공략할 수가 있으며, 뭐 여기서 몇 배씩 대박을 노리지 못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며, 박셀바이오 같은 대박은 일단 뻥튀기가 되지 않는 종목을 찾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겠으며, 만약에 계속해서 뻥튀기가 된다면 뭐 청약을 넣으면 되니까 뻥튀기 돼도 좋은 거고 뻥튀기 되지 않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공모주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공매도 걱정 없이 새하얀 도화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 찾아오는 대박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청약했던 HPO, 이 종목은 청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약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기간 경쟁률이랑 첫째 날, 둘째 날 개인의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이거를 청약해야겠다, 청약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 종목이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진짜 좋은 종목일 때 거래량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해 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일 때만 대박을 노려보는 것이지 끝까지 떨어진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가로 계산을 했을 때 4천억 이상이라 기간의 경쟁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올해 상장했던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경쟁률이 적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도 꽤나 큰 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공모
받은 주식으로 재미를 볼 수가 없어서 당연히 청약을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률이 낮아도 청약을 넣고 싶으면 스몰캡 종목에는 넣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스펙을 제외하고 경쟁률이 최소한이라도 나오는 그런 스몰캡 종목들 보시면 시가총액 한 1000억 이하 500억 정도면 더 좋고,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최소한 본전은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관의 경쟁이 낮고 개인의 경쟁률이 낮다 하더라도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처럼 30배씩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급등한다 치면은 한 3배, 4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올해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